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의 끝자락에 제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소개해 드리겠다고 했던 마흔에 읽는 니체, 이 책을 소개를 해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겨울에 이 책을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12월 12일 날 구입했다고 써있죠. 이 총 4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을 처음에 시작하면 이 부분에서 어떤 책인지 잘 알려주셨거든요. 제가 아마 연필로 긋고 영어펜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나는 어떻게 이 삶을 사랑할 것인가? 40.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음을 느낀다. 가족, 사랑, 직업, 인간관계 모두 우리 각자의 삶을 단단히 받쳐주는 것들이지만 때때로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무거운 짐으로 느껴진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 채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왔다. 쉴 새 없이 달려온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정작 인생을 제대로 즐길 여유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은 즐기지도 못한 채 지나쳐 버렸을지도 모른다. 지금의 나는 어릴 적 꿈꿨던 삶과는 너무나 다른 곳으로 와버렸다. 내가 정말 이루고 싶었던 꿈들은 이제 영영 멀어져 버린 것 같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40에 깨닫게 된 것들이 결국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인가? 나에게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나는 내 삶을 제대로 누려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나는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노예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제는 새로운 질문을 던질 때가 되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변하지 않는 것이 단 하나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하루를 더 살든 50년을 더 살든 중요한 것은 인생의 정답이 아닌 질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의심의 철학자라고 불린다. 그는 사람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왔던 진리와 가치, 삶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그리고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어보았다.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부터 알아야 한다. 또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는지를 알아야 한다. 니체는 인생의 마지막 질문을 찾았다. 나는 어떻게 이 삶을 사랑할 것인가? 40. 왜 니체 철학인가? 많은 사람이 별다른 일 없이 사는 것 같아도 사업 실패, 실직, 결혼 생활에서의 권태, 이혼, 가족과 친구의 죽음,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으로 고통받는다. 또한 그야말로 순식간에 바뀌어가는 사회의 변화와 갈수록 심해지는 물질 만능주의의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 달려왔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좋다고 평가하는 것을 쫓느라 결국 진정한 자기는 실종된 삶을 살아왔다. 그랬더니 이제는 매일같이 우울, 두려움, 분노, 증오, 질투, 원한 같은 기분 나쁜 감정들에
휩싸인 병든 인간이 되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등장하는 줄타는 광대처럼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하루하루를 악정고토하며 산다. 앞으로도 이렇게 지루한 삶이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맥이 빠진다. 이렇듯 삶의 한가운데에 나만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 든다면 이제 삶의 의미를 찾은 철학자 니체를 만날 시간이다. 과연 니체 철학의 어디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니체의 작품은 인생의 힘이 되는 주옥 같은 아포리즘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통으로 가득한 현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뚝심 좋은 니체의 잠언들은 큰 위로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니체 철학은 삶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다. 마흔의 니체의 작품을 읽는다면 어떻게 공허한 마음을 다잡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을 것이다. 살아가는 동안 숱한 고민 속에서 우리는 해답이 있다고 믿고 그 해답을 찾아 헤매느라 고통스러워한다. 만약 몇 개의 해답을 찾았다고 해도 인생살이는 여전히 녹록치 않다. 여기에 니체가 이런 답을 내놓았다. 인생에 정답은 없다. 니체 철학은 허무지, 즉 무의미한 삶에서 벗어나는 데에서 시작했다. 니체는 생각 자체를 바꾸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무언가에 의지하며 살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오직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라고 말한다. 내가 진정으로 나답게 사는 것이 니체가 제시한 초인으로서의 삶이다. 세 번째, 니체는 단 한 번뿐인 이 삶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전에도 많은 사람이 삶은 고통 그 자체라고들 말했지만 지금은 유난히 더 그렇게 생각하는 듯하다. 마흔이면 삶이 익숙해질 때도 되었는데 낯설 때가 많다. 이런저런 문제가 우리의 삶을 옭아매고 있어서 견뎌내기가 더욱 힘들다. 하지만 니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사랑하라고 말한다. 이것이 내 운명을 사랑하라는 니체의 운명이다. 니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좋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비록 사실은 그러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라는 뜻이다. 니체는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상관없이 이 삶을 사랑하라고 했다. 곧 행복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달려있다. 행복이나 불행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현재 가진 것에 얼마나 만족하며 감사하는가에 달려있다. 당신은 한 번뿐인 이 삶을 사랑하는가? 이 물음에 당신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면 삶에 대한 열정이 식어서 그런 것이다. 열정은 삶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우리는 인생의 중반 이후의 삶으로 향하는 과도기를 지나고 있다. 40대는 삶을 극복하느냐 아니면 그냥 주저앉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다.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에게는 현재 젊은 시절에 꿈꿔왔던 삶은 온데간데 없이 공허함만 남아있다. 인생의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경계에 머뭇거리며 권태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낸다. 하지만 이때 주어진 현실에 안주한다면 정신의 성장은 멈추어 버리고 말 것이다. 누구나 영원한 삶을 꿈꾼다. 그런데 과거에 놓쳐버린 것들을 떠올리며 후회 속에 살아가기 바쁘다. 그러다 결국 남은 삶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지도 모른다. 니체는
유고에서 이렇게 말한다. 모든 삶의 순간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 40. 니체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보다 더 힘든 삶을 미리 살아본 니체가 당신이 절망, 좌절, 외로움, 방황, 실패와 마주할 때 이를 극복할 해결책을 말해줄 수 있다. 그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을 철학적 사유로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허무감과 무기력이 급습해오는 나이에 니체는 자신이 제시하는 철학적 무기로 방어해 보라고 한다. 니체 철학은 우리 삶과 매우 가깝다. 나는 니체 철학에서 우리 삶에 특별히 중요한 25가지의 키워드를 선정한 후 방대한 니체 전집을 해체하고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여 각각의 키워드와 연결하는 작업을 해왔다. 따라서 이 책 한 권만 읽는다면 니체 철학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삶을 위한 자극이 될 것이다. 이 책에는 인간의 몸과 마음의 건강 문제를 다룬 최고의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니체의 말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지금부터 단 한 번뿐인 이 삶을 사랑한 철학자 니체의 인생 수업에 참여해 보자. 어떠신가요? 막 솔깃하지 않으신가요? 니체 철학의 전집을 이 한 권으로 요약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도 시작하며 이 글을 읽고 정말 기대를 하면서 읽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래서 총 4개의 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1장은 40.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2장은 왜 자기 자신을 찾아야 하는가? 3장은 어떻게 인생을 여행할 것인가? 4장은 어떻게 이 삶을 사랑할 것인가?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해 나는 이 삶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다들 한 번쯤 읽어보고 싶지 않나요? 저는 요즘 책을 읽으면서 항상 감사해라. 나답게 살아라. 이런 부분, 똑같은 말을 이렇게 많이 해주잖아요. 책에서. 삶이란 게 정말, 다른 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열정은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40이 되면 어느 순간 권태, 허무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다들 이제 저보다도 더 많이 살아보신 분도 있고 저보다 어린 정말 40을 들은 분들도 있으실 거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열정. 제가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 사람인데 아이들 3명 케어하면서 정말 정신없이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좋은 사람들과 만남도 한 번씩 갖고 그러면서 이제 술 한잔 하겠죠. 근데 요즘 제가 이제 빠져있는 거는 제가 배구를 정말 오랫동안 해왔고 했지만 배구보다도 요즘은 수영에 빠져 있어요. 수영도 지금 횟수로는 2018년부터 했으니까 이제 꽤 했는데 코로나로 계속 수영장 문을 닫고 또 다시 열고 하면서 그래도 지금까지도 강습을 받고 있으니까 제가 수영을 좋아하긴 하는데 요즘 조금 이제 수영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저는 니체가 말한 것처럼 정말 열정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안일하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는 않고 끊임없이 뭔가에 도전을 하고 싶고 제가 그것도 하고 싶었는데 그 다이빙한 그 바닷속에 물속에 오래 잠수해서 들어가는 거 그 뭐라 그러죠? 프리다이빙? 그것도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한 내년쯤? 올해는 조금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도 꼭 하고 싶고 춤도 배우고 싶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유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요가나 이런 스트레칭을 계속 하는 이유가 춤을 배우고 싶어서 이 춤이란 게 그냥 춤 말고 그 이렇게 댄스 스포츠 있죠. 막 재즈 댄스나 뭐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차차차 막 정말 리듬을 타고 막 하는 그런 춤을 배우고 싶은데 그 춤도 꼭 제가 배울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도 이 책 이렇게 시작하며 글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한번 읽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수영 대회 끝나고 다시 한번 천천히 1장부터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지금 제가 한 여기까지인가 읽었던 것 같은데 다시 시작을 해서 읽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이만 월요일이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힘들게 지나가지 않았던 월요일이었어요. 내일은 수영 가야 되고 모레는 또 수북초에서 배구 친선해야 되고 금요일은 하루 쉬고 완도로 또 매체전 가야 되고 일요일까지 참석을 해야 하는데 아이들도 걱정이고 뭐 이런저런 이번 주도 좀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 행복하게 이번 한 주도 보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만 안녕.